안녕하세요. 드로잉 터비의 허인영입니다. 저는요, 늘 이맘때쯤이면 숲과 가까운 곳에 가서 자연을 즐기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그 생명과 자연의 숨결을 도자기에 그대로 옮겨놓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도자회화 작가 도혜정 작가님이신데요. 오늘은 도혜정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자연을 품고 생명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혜정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의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도자회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도혜정입니다. 도자회화. 이 단어가 되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자회화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도자회화는 도자기하고 회화가 결합된 분야이고요. 또 엄밀히 따지면 보통 도자기를 우리가 할 때 유약을 기준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유약 밑에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네. 유약 위에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분야예요. 유약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유약 밑에다가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다가는 어떻게 그려요? 보통은 우리가 서양화를 배우잖아요. 서양화를 공부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수채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수채화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나요? 네, 수채화라고 하는데 수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약 밑에다 그림을 그리는 분야를 수채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또 유약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분야는 유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투명함과 탁함? 탁함은 어울리지 투명함과 투명하지 않음의 느낌 차이인가요? 수채화적인 느낌과 유화적인 느낌을 도자기라는 캔버스 위에 네.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네. 그게 어떤 걸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네. 그림을 먼저 한번 네.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자기예요. 그렇죠? 네. 이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이게 수채화 느낌인가요? 아니면 유화 느낌인가요? 얘는 유약 밑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수채화 느낌이에요. 이렇게 약간 투명한 느낌. 네, 맑고 좀 투명하고 또 깨끗하고 또 유약이 위에 딱 도포가 되어 있어서 맑은 느낌? 반짝거리는 느낌. 맞아요. 반짝거려요. 이렇게 보면 어쩌면 입체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공정 과정에서 입체적으로 흙으로 오브제를 더 붙여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화 느낌은 여기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는 유화적인 느낌이 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은 굉장히 투명해 보이고 네. 저 그림은 그래도 약간 색채감이 뚜렷하게 느껴져요. 네, 그거는 안료의 차이입니다. 안료. 알요? 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사용하잖아요. 네. 도자기 회화에서는 안료라는 물감으로 대체하게 돼요. 근데 물감은 아니고 돌가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흙가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흙가루, 돌가루로 네, 그렇죠. 생각하면 돼요? 네네. 그 안료에다가 물을 섞어서 수채화 느낌을 내기도 하고 네. 오일을 섞어서 유화 느낌을 내기도 해요. 그러면 작가님에게 있어서 이 도자회화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꼭 여성의 심리처럼 네. 되게 복잡하면서 좀 디테일이 살아있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작가님의 감정이 묻어났다. 네. 그러면 그림을 열심히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 작품을 보시면 처음에는 저는 페르소나라는 시리즈를 냈어요. 두 번째는 정중동이라는 시리즈를 냈고요. 중동. 말 그대로 고요함 속의 움직임이라는 뜻이죠. 네, 그런 시리즈를 냈고요. 지금 이 작품들은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네. 길이라는 시리즈예요.
길이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길이 보여요. 네. 길이라고 보인다면 그러면 이 그림에서 제가 작가님을 보자면 혹시 방황하고 계시다 길을 찾으셨나요? 아직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는 길을 표현하신 네. 거구나.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어딜 갔을 때 예전에는 SNS나 블로그에 소개를 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본인들이 여행지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담기를 원하더라고요. 네, 그러한 거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가님은 도자회화를 제일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서양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서양화였었어요? 네, 서양화를 시작을 했고 많은 과정들을 사실은 저도 공부하고 알게 됐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근데 도자기뿐만이 아니라 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종이도 우리는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종이뿐만 아니라 이런 벽,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무슨 가죽, 어떤 기본적인 기본 소재에다가 제가 원하는 그림들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 도자기가? 네, 그 중에서 도자기가 저는 간택을 받은 거군요. 그쵸, 간택을 받았어요. 근데 도자기가 간택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불이라는 요소 때문에 그랬어요. 불, 아, 가마. 네. 도자기는 뜨거운 열에 구워지니까. 그렇습니다. 가죽이나 패브릭이나 그다음 종이나 다른 재질들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자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가마라는 요소가 있다 보니 네. 가마에서 그림을 그려서 가마 속에 들어가면 1230도에서 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올린 안료들이 다 발색이 돼가지고 산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 색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림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안 그랬을 될까? 것 같아요. 왜 안 될까? 뭐 이러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것이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네. 내가 마음대로 마지막에도 완성시켰을 때 쾌감? 희열도 있죠. 희열. 네. 희열이 받겠어요. 네, 그런 희열이 있는데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리고 가마에서 가마문을 열기 전에 참 많은 기대심을 가지고 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꼭 인생살이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하지만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목적대로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도자기를 만들 때도 있고 또 네. 도자기를 만든 도자기 위에 또 그림을 그릴 때도 있어요. 그 도자기의 뜨거운 열을 아까 1230도. 30도 네. 그 뜨거움 속에서도 견뎌내서 탄생한 작품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이 성공해서 나오는 작품의 수가 많지가 않아요. 또 가마 속에서 많이 깨지기도 하니까요. 작품을 이렇게 구우면 그냥 완성체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깨지기도 하는군요. 네, 가마 속에서 흙이 고온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마 안에서는 무수한 변수가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흙이 팽창하면서 터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옛 장인들은 보면 도자기를 깨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멀쩡한 것 같은데 영화 그게-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네, 팍 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품이 성공률이 많지가 않아요. 작가님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게 도자회화를 하셔서 처음 구웠을 때 그 만났을 때 그 느낌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고요. 지금은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구나. 삶을 비우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또 우연치 않게 운이라는 요소가 따라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작품이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때가 많아요.
작가님 그러면 제일 처음에 구웠을 때 깨졌던 작품을 만났을 때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막 울었어요. 저 같아도 울었을 네. 것 같아요. 막 울었어요. 처음에는 얘가 왜 깨질까? 얘가 왜 깨질까 도대체 왜지? 난 잘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첫 작품이 사실은 저는 깨졌어요. 그래서 SNS를 했을 때 그 실패작들을 쭉 올렸었어요. 네. 그랬더니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공을 한 걸 성공작을 올려야지 왜 자꾸 실패작을 올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실패작을 안 올렸는데 많이 실패를 하게 되고 또 SNS에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작품이 탄생하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반응들로 댓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작가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페르소나 시리즈를 굉장히 더 좋아합니다. 페르소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든지 조직생활을 하면서 써야 되는 가면의 일종이잖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인간의 내면,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욕구, 욕망들을 표현한 것들을 그 페르소나 시리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페르소나 시리즈를 첫 번째 냈고요. 2014년도에요. 네. 그 다음에 2022년에 두 번째 페르소나 시리즈를 냈어요. 텀이 좀 있어요? 네. 그 중간에 정중동 시리즈가 나온 거죠. 페르소나, 정중동, 네. 또 다시 페르소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길. 길. 네,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페르소나 시리즈 중에서 전시장에 전시를 하게 되면 이게 갤러리가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늦게 오신 고객님이셨어요. 근데 한참 제 작품 앞에 서 계시는데 갤러리 문은 다 빨리 닫아야 되는데 닫는 크로스 시간이 다가왔는데 고객님이 다 작품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말도 못 하겠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살짝 이제 옆에 가서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래가지고 더 당황했어요, 제가. 네, 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 걸었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는데 그분이 우연치 않게 전시장에 나와서 페르소나라는 작품의 글을 보고 들어오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내면 상태, 그다음에 현재 상태를 이 작품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울컥했어요. 작가님도 그 옆에서 같이 우신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손잡고 같이 울고 갤러리는 좀 닫아야 되는데 왜 안 닫냐고 계속 갤러리 관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저는 이 고객님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손잡고 그러시군요 라고 하고 있고 그런 상태였을 때 그런 관객들을 만날 때가 제일 보람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네.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받으셨던 그 감동을 저한테 고스란히 전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페르소나를 두 번째 페르소나를 지나서도 이렇게 길이라는 시리즈로 네. 넘어가셨는데 작가님은 지금 본인께서는 어떤 길을 가시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좀 저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어떤 길에서는 뭐 막다른 길도 있고, 그죠? 어떤 대로는 또 탄탄대로하게 확 뚫려 있는 길도 있어요. 또 어떤 길은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길도 있고요. 그죠? 네. 되게 여러 길에 울퉁불퉁.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아직 저는 저의 길을 조금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서양 화가로 출발하셔서 도자 회화로 길을 찾으셨다고 해서 저는 이 길을 찾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인데 갈 길은 어마어마하게 또 먼 길이 있군요. 그렇죠.
꿈꾸고 있고 또 희망하는 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은 시작 단계인 거죠. 꿈꾸고 희망하는 그 길을 좀 나눠주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저는 제가 꿈꾸고 있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네. 특히 또 이 도자회화라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도자회화가 발전되는 게 그렇게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좀 생소하죠? 네, 생소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도자기로만 인식을 하세요. 근데 도자기 이전에 얘는 그림이라는 분야인 것이죠. 제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도자와 그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분야로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길에서 많은 조력자 또는 동료들을 만나면서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작가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기시길 저도 바라봅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작가님이 해보시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요? 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암울했던 시기가 많았잖아요. 네. 또 올해는 더 힘들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올해 전시 기획은 길상이라는 작품전을 좀 기획하고 있어요. 길상이요? 네, 길상이라고 해서 좋은 의미를 담은 작품이란 뜻이죠. 아, 길상. 네, 그런 의미의 작품 기획전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보신 분이 감동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눠주셨는데 또 작가님의 전시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도자회화를 본다든지 길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 어떤 마음을 또 가졌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들이 있나요?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면서 슬프고 안 좋은 기억들은 잊었으면 좋겠고 네. 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그 상처 위에 딱지가 얼른 생기셔가지고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받죠. 작가님의 인생을 녹여내듯이 이 그림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 지금 잠시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앞으로 이제 아까 해보시고 싶은 작품과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목표하는 바가 네. 있나요? 목표는 작지만 원대하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원대한 꿈. 네,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네. 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고 누구한테 저를 알리는 것보다는 제 작품이 알려지길 원해요. 그래서 작가는 작품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보다는 제 작품으로서 느끼고 또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세대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자기라는 게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네, 느낌이. 맞습니다. 근데 이 도자기가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 우리 한국이 되게 많이 알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바람도 마음속에는 한쪽에서는 있습니다만 애국심. 네, 애국심이 있습니다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네. 그럼 오늘 작가님이 드로잉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주실 거잖아요. 네. 준비해 오신 드로잉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길 시리즈의 연장인데요. 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어요. 최근에 많이 다니고 있고 또 다녀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제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만 하다가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직접적으로 제가 활동도 해보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곳에서 만난 풍경이나 감성적인 느낌을 좀 담고 싶은 작품이 오늘 있죠. 저희한테 보여주실게. 두물머리에서 양평을 제가 처음 가봐가지고요. 그러면 작가님이 담아오신 걸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건가요? 네, 양평에서 이제 거기 배가 있더라고요. 네. 노을이 지면서 네. 지려고 하는 풍경에 배가 떠 있는데 굉장히 가슴 속에
아련하기도 하고 또 감성적으로 이렇게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를 담고 싶어서 오늘 드로잉에는 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드로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작가님이 보고 온 두물머리 다시 그림으로 만나게 될 걸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작가님과의 만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로잉 인터뷰에서는 도자회화 작가 도혜정 작가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길을 찾다, 방향을 찾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뜨거운 열 속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은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이 자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